안녕하세요. 균형 잡힌 삶을 만들어가는 남자 최성훈입니다. 이게 아직 입에 안 붙네요. 착착 붙어야 되는데. 균형 잡힌 삶을 만들어가는 남자 최성훈입니다. 네,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하다 보면 되겠죠? 네, 실제 그게 제 삶에 딱 맞아떨어지고 이게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나올 텐데 어색해요. 네, 아직 어색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제 파이로 배우는 하네스를 들어갈 텐데 제가 일단 그래프 보기 화면을 조금 정렬을 했습니다. AI를 중심으로 제가 학습하는 방식이 지금 현재 크게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배우는 거, 그 다음에 SNS를 통해서 배우는 거, 그 다음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배우는 거,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SNS는 이제 페이스북 위주로 좀 쓰고 있고요. 페이스북에 패친 분들을 좀 글들을 보면서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약간 이렇게 좀 작게 보면요, 약간 별자리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건 이제 강엽님의 별자리가 되는 거고, 여기 동학님의 별자리가 되는 거고, 여기는 황민호님의 이제 별자리가 되는 겁니다. 농담이고요. 그렇게 좀 이렇게 이름 한 분 한 분 이렇게 넣으면서 만들어 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SNS에 이제 김동학님을 통해서 제가 배우고 있는 위키독스에 지금 파이로 배우는 하네스 첫 시간을 보냈고요. 제가 좀 그 노트를 좀 몇 개 추가를 했어요. 제가 앞부분을 보니까 이 시작 가이드부터 해서 여기 처음 접하는 사람을 위한 용어 읽기 법까지는 쭉 그 책에 대해서 소개하고 설명하고 어떻게 보셔라 라는 이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각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지금 하나하나 읽어드리는 건 좀 애매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일단 핵심 부분만 몇 가지 짚어서 노트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네, 독서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각 장마다는 이렇게 물어봐라,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면서 학습을 하셔라 라고 있고요. 그리고 어려운 장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좀 해서 반복 학습을 좀 하셔라 라는 가이드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핵심적으로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4가지 개념을 꼭 알고 숙지하면서 이제 읽으셔라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좀 읽고 나고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좋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책을 읽고 나면 이런 거를 알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좀 보면 이 책을 읽고 나면 뭘 할 수 있는지 좀 볼게요. 먼저 파일을 설치하고 첫 세션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터미널 화면과 슬래시 명령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에이전트 마크다운 파일로 프로젝트 작업 규칙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션과 설정 파일을 작업 기록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 이 용어들에 대해서 그리고 내부 설명에 대해서 차이를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그리고 보안과 권한, 그리고 세션 기록, 공유 정책을 점검할 수 있다. 그리고 파일을 넘어 하네스 엔지니어링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다. 이 책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그래프 보기로 돌아가서 체크리스트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도 제가 용어를 정리를 해놨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 야생마에게 마구를 채워 마차를 안전하게 끌게 하듯 통제하기 힘든 이 모델에 대해서 입출력 제어 장치, 그리고 자동화된 평가 시스템을 장착을 해서 실제 서비스에서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챗GPT나 이런 걸 쓰다 보면은 왜 거짓말하기도 하고 이상한 답변을 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그런 이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모델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환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의 이제 용어 정리도 좀 해봤고요. 그리고 파이로 배운다고 했으니까 이 파이가 어떤 도구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파이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파이는 무엇인가 이렇게 들어가 보면, 파이는 터미널에서 AI 모델이 실제 작업을 하도록 돕는 작은 하네스다. 그러니까 터미널이라는 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터미널 기억나시나요? 처음 보여드리나? 네, 요런 게 터미널이죠. 예. 요런 터미널, 그러니까 까만 화면에 텍스트로 쓸 수 있는 이걸 터미널이라고 하는데, 이 터미널에서 이 AI와 대화하듯이, 예, 우리가 챗GPT에 뭐 해줘? 라는 이제 요청을 하잖아요. 예, 그런 대화도 가능하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도구들이 이제 어떤 게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앞에서 다시 한번 그래프로 돌아가서 기본 도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파이라는 걸 쓰게 되면 읽고 쓰고 수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시라는 걸 할 수 있는 기본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 사용법들에 대해서는 이제 책 내용에 들어가서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이런 도구가 있다. 네. 그리고 오픈클로라는 거가 있는데, 이 오픈클로 안에서 이 파이 도구를 활용하는 확장 패키지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책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작업 환경 위에서 이 에이전트가 동작하는지 만져보고요. 직접 만져보셔야 돼요. 그냥 눈으로 읽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이전트 제품이나 혹은 워크플로우를 설계하는 감각을 익히는 거. 예, 설계 감각을 익히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책이. 그 다음에 파일을 손으로 만지면서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배우는 거죠. 예, 하네스 엔지니어링이 무엇인지 이 파일을 만져가면서 익혀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그 입문서로서의 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가 있어요. 파일을 작은 터미널 작업실로 이해를 하고, 터미널과 그 현재 작업 폴더 감각 익히고, 그리고 이런 그 파이의 도구들,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죠. 이 도구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규칙을 에이전트 MD라는 이 파일에 담게 되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알게 될 거고요. 그리고 세션이 무엇이고, 각 이 슬래시 명령들 어떻게 하는지, 이것들이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글쓰기나 이제 회의록, 그리고 또 공부 노트같이 일상 업무에 이 파일을 활용하는 방법을 학습을 해보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확장해 나가는 것들인데, SDK, RPC, JSON 이벤트 흐름으로 이런 파일을 더 큰 시스템과 연결하는 이런 것도 이제 책 내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권한, 비용, 로그 관점에서 이제 파이 운영하는 방법, 보안이나 이제 권한 이런 거 이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비용도 너무 터무니없이 비용 많이 나와가지고 비용 폭탄 맞으면 안 되니까.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운영하는 방법들도 이 책에서 다루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앞부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앞부분 정리해드렸고, 이 6번 부분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요거 좀 약간 길긴 한데,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 책에서 이제 하네스가 뭔지, 컨텍스트가 뭔지, 세션이 뭔지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런 용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파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터미널 작업실이고요. 터미널 열어서 뭔가 명령을 내리고 대화도 하고 도구도 사용하고 이런 환경을 제공하는 작업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네스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 전체 그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까만 배경에 글씨 치는 글씨로 입력하고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는 그 터미널을 얘기하는 거고, CLI는 이 명령어로 이제 명령어로 그 터미널에서 명령을 호출하는 방식이에요.
네, 그리고 TUI는 글자로 된 조작 화면, 터미널 안에서 움직이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C는 커맨드고요. 네. 자, 파일을 처음 볼 때는 AI 채팅창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챗GPT처럼 대화창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도구들을 같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컨텍스트 파일, 뭐 세션, 리줌, 포크, 클론, 뭐 컴팩션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 컨텍스트는 그 실제 모델이 어떤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참고하는 어떤 자료들이 이 컨텍스트라는 공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이제 컨텍스트라고 얘기하는 거고, 컨텍스트 파일은 이 컨텍스트에 들어가기 전에 이 그 실제 이제 모델 처리하는 작업을 하기 바로 전에 참고하는 문서라고 이제 보면 되고,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뭘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되고, 너는 뭘 해야 되고,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규칙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션, 이거는 그 터미널 안에서 계속 뭐 대화를 한다든지 도구를 쓴다든지 그 많은 처리하는 작업들에 대한 기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하나의 세션으로 단위로 관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세션을 열고 닫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처음 이제 세션을 열고 닫힌 그 후에 다시 그 원래 그 썼던 세션을 다시 불러와서 쓰고 싶을 때, 그때 사용하는 게 리줌입니다. 저장된 세션을 다시 여는 것이라고 하고요. 포크는 작업 가지 나누기라고 표현을 하고, 클론은 작업 복사본 만드는 거고, 컴팩션은 긴 회의록을 요약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구와 관련된 용어들 보겠습니다. 툴, 작업 도구라고 하는 거고요. 읽고, 그리고 검색하고, 그리고 명령을 실행하고 편집을 하는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리드, 파일을 읽고요. 그리고 그랩, 이거는 글 안에 검색, 특정 문자를 찾는 도구예요. 그랩. 그리고 find, 이거는 조건에 맞는 파일을 찾는 도구고요. 파일 찾는 거예요. 이거는 텍스트를 찾는 거고, 문자열을 찾는 거고, ls는 폴더 안에 어떤 디렉토리나 파일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폴더 목록 보는 그런 명령이고, 배쉬는 작업실의 전동 도구, 쉘 명령 실행 도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에디트는 수정하는 거죠. 그리고 라이트는 새로 파일을 만드는 거고요. 툴 allow list, 이건 허용된 도구 목록이라고 되어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한하는 그 방식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설정 파일 관련 용어입니다. 에이전트 MD 파일은 모델에게 프로젝트 작업 방식을 알려주는 파일이다. 규칙 같은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팅스, 여기는 이제 작업실 환경 설정, 파일 리소스와 동작 설정 정하는 파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보면서 나중에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 바인딩이라는 단축키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MD, 이거는 기본 업무 지시 교체, 시스템 프롬프트를 바꾸는 일을 합니다. 그 시스템 프롬프트, 유저 프롬프트 뭐 이런 거 있죠? 거기서 시스템 프롬프트에 대한 지시를 교체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어펜드 시스템은 그 시스템 지시에다가 덧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전트는 모델에게 주는 지침이고, 세팅스는 파일 자체의 설정이고, 키보드는 이거는 키보드 조작할 때 설정이고, 시스템은 기본 시스템 프롬프트에 대한 교체다. 요거를 이해를 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만약에 파일 설정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에이전트로 가서 하면 안 되고, 세팅스 제이슨, 요거를 가야 되는 거고, 키보드와 관련된 건 키보딩 제이슨 여기 가서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에이전트 모델에게 뭔가 그 규칙을 지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그 agent.md 파일 여기 가서 지침을 줘야 됩니다. 요 구분만 잘 해놓으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파이는 세팅스, 모델 지침은 agent, 그리고 키보드는 키보딩스, 그리고 시스템 프롬프트는 system.md.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노트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파이의 기본 도구로부터 시작을 할 텐데 여기에 이제 내용을 한번 추가를 해 볼게요. 일단 위치를 저장하고 클릭하고, 자, 에이전츠, 지금 제가 PC가 좀 떠네요. agents.md 있었고요. 그 다음에 settings.json이었고요. 그 다음에 keyboardings.json이었던가? 그죠? 그리고 마지막이 뭐였지? 시스템 기억력이 3초밖에 안 가요. system.md 맞죠? 키 바인딩, 죄송합니다. 키 바인딩. 키보드가 지금 설명은 키보드 조작 설정이라고 돼 있고, 그래서 키보딩인 줄 알았는데 키 바인딩이었어요. 키 바인딩 .json, 키 바인딩 스네요. 키 바인딩 스 JSON 이렇게 하고 됐죠? 네, 지금 저장됐다라는 게 이게 실시간으로 저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네요. 네. 에이전츠 MD 파일은 모델이 참조하는 지침, 다른 말로 규칙을 정하는 거라고 했고요. 이거는 파이가 파이 설정을 여기서 하는 거고, 그리고 얘는 키보드 설정이었고, 얘는 시스템 프롬프트 대체. 이건 좀 나중에 수정 좀 해야겠네요. 이거 할 때마다 저장 실시간으로 하니까 이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이러네. 이거 제가 인식을 못하고 계속 쓰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방송하면서, 녹화를 하면서 이걸 알게 됐네요. 이럴 때는 제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어놓고, 제가 지금 워크스페이스가 여러 개잖아요. 그러면 워크스페이스에 개인으로 들어가면 제가 여러 노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프로젝트, 제가 인간 및 서비스를 프로젝트로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좀 문서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문서로 추가하기도 하고요. 바로 목표로 가서 여기 보면은 프로젝트 중에 인간 및 서비스 프로젝트를 제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프로젝트 할 일로 가면 인간 및 서비스가 바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할 일로 지금 발견한 버그를 수정하는 거죠. 자, 버그고 뭐냐면 노트에서 깜빡거리는 것처럼 현상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깜빡거리는 게 아니고, 자, 내용은 이거죠. 실시간으로 작성 중에 저장하는 메시지가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면서 노트의 전체 레이아웃이 흔들리는 현상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정을 해야 된다. 이거는 일단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발견될 때마다 제가 이거를 추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할 일이 되게 많아요. 네. 자,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프로젝트마다. 어디까지 했지? 네.
시스템 프롬프트 대체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요거를 노트를 추가해서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키보드 조작 설정이니까 키보드 설정 맞고요. 반복 작업 관련 내용, 프롬프트 템플릿, 자주 쓰는 요청 양식, 그 반복 요청을 /name 커맨드로 바꾸는 마크다운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킬, 이거는 작업 레시피라고 하죠. 특정 어떤 작업을 반복할 때 그 반복 업무에 대한 절차와 참고 자료를 묶어 놓은 이제 capability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도구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필요할 때마다 반복된 어떤 업무를 정의해 놓고 얘를 호출해서 이렇게 쓰는 형태, 그러니까 로딩해서 이 정보를 로딩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테마, 작업실 인테리어, 터미널 화면 색과 스타일. 네, 테마는 스타일을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익스텐션, 이거는 새 장비 설치, 작업실에 새 장비를 설치하는 겁니다. 타입스크립트 코드로 파일 기능을 확장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패키지, 도구상자 묶음, 프롬프트, 스킬, 익스텐션, 테마를 묶어서 공유하는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마, 그리고 스킬, 익스텐션, 프롬프트,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패키지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반복되는 한 번짜리 요청은 프롬프트 템플릿이고, 여러 개의 반복 업무 하는 거는 스킬이고, 파일 동작 자체를 코드로 확장하는 경우 스크립트로 이제 확장하는 거죠.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로 기능을 이제 파이에다가 뭔가 기능을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거고, 여러 리소스를 팀과 공유할 때는 패키지로 묶어서 공유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담아 놓을게요. 자, 이것도 그래서 구분선을 좀 줄까요? 네, 구분선 저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구분선을 제가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책을 만약에 위키독스에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구분선 넣으면 전자책으로 변환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위키독스에서 전자책을 판매하고 싶다, 저수를 해서 하시면은 구분선은 사용하시지 않는 걸 말씀드립니다. 규칙이에요, 규칙. 일단 이렇게 좀 해놓겠습니다. 이해를 해놓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모델과 프로바이더 관련 용어, 프로바이더는 그 업체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델은 오프스냐 뭐냐 이런 거 있죠. 제미나이 플래시냐 뭐냐 이런 거. API 키는 이 프로바이더에서 모델을 쓰기 위한 API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각 프로바이더별로 키를 따로 관리를 하죠. 그리고 서브스크립션 회원증, 이거는 이제 구독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쓰는 방식을 의미하는 거고요. API 방식이 있고 구독해서 쓰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커스텀 프로바이더, 직접 등록한 외부 작업자, 기본 제공자 이외에 엔드포인트를 연결하는 방식. 그러니까 로컬 LLM 같은 거 구축을 해놓고 직접 모델을 연결을 할 때 이런 걸 활용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코스트는 사용 요금입니다. 토큰 얼마나 썼는지 이 프로바이더와 모델에 따라서 코스트가 달라집니다. API 키는 절대 문서나 이런 데 넣으시면 안 됩니다. 별도의 이제 .env라는 별도의 이제 그 파일로 관리를 하거나 시스템의 환경 변수를 따로 관리하거나 합니다. 오픈되면 안 되니까요. 절대 파일로 남거나 하면 안 돼요.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SDK, 자, 코드에서 파일 기능을 직접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타입스크립트에서 파일 기능을 직접 코드로 호출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 SDK라는 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PC 모드, 무전기 통신 규칙, RPC, 리모트 프로시저 콜인가요? 아마 맞을 것 같은데, RPC 약자고 하도 오래돼가지고. 스탠다드 인아웃 JSON 프로토콜로 파이와 통신하는 모드라고 합니다. JSON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쓴다고 합니다. RPC 모드. 파이와 이제 어쨌든 통신한다.
그리고 제이슨 이벤트 스트림, 작업 중에 이제 사건 기록표라고 합니다. 파일 실행 중에 이벤트를 제이슨 라인으로 출력하는 모드라고 합니다.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뭔가 라인을 출력하는 형태, 그걸 이제 스트림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헤드리스, 화면 없는 작업자라고 하고요. 텍스트 TUI 없이 프로그램에서 호출되는 실행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TUI 컴포넌트는 터미널 화면 부품, 파이 화면을 구성하는 UI 컴포넌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DK는 파일을 코드 안에서 쓰는 방법이고, RPC 모드는 다른 프로그램이 파이에게 명령을 보내는 방법, 통신 방법인 거죠. 통신하는 규칙이니까. 그리고 제이슨 이벤트 스트림은 파이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계가 읽기 좋게 남기는 방법, 제이슨 형태로 쭉 라인별로 이렇게 남긴다는 거고, TUI는 파이 화면을 만드는 부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담아 놓을게요. 우리 노트에다가 따로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는 저는 이것만 딱 보면 되잖아요. 이제 이것만 딱 보면 책 내용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직접 치기도 하고 생각 정리를 좀 해 나가는 거죠. 만약에 이것만 보면 다 떠오를 텐데, 이거 만약에 정리를 안 해놨으면 처음부터 다시 이걸 다 읽어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샌드박스, 실험실이라고 합니다. 위험한 코드를 격리해서 실행하는 환경,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퍼미션, 그리고 출입 권한이죠. 권한이고요. 오딘 로그, 오딘 로그는 이제 누가 무엇을 했는지 확인하는 기록이에요. 그리고 시크릿, 이거는 이제 API 키, 토큰, 패스워드 같은 이제 민감 정보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패키지 필터링, 이거는 패키지의 일부 리소스만 로드하는 설정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 패키지 종류 있었죠? 여기 위에 보면 아까 패키지 있었잖아요. 이 패키지, 요 4개를 묶은 게 패키지라고 했잖아요. 이 중에서 필터를 걸어서 어떤 거를 도구로 쓸 건지, 이런 필터링 기능을 한다는 의미 같죠. 그래서 패키지 필터링이라는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 익스포트, 작업 일지를 HTML로 내보내는 기능이고요. 쉐어는 프라이빗 기스트 형태로 세션을 공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링크로 공유하는 작업 일지. 이 프라이빗 기스트가 뭐냐면, 깃허브에 보면 기스트라는 게 있어요. 아마 그거일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 세션 공유를 하는 방법을 추후에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보안에서 중요한 질문, 요거 보시면 무엇을 볼 수 있는가, 무엇을 실행하는가, 무엇을 수정하는가, 무엇을 기록하는가, 무엇이 외부로 나가는가, 요 항목들을 잘 고민을 하면 보안에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용어가 막힐 때 읽기 순서, 단어를 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상 비유를 먼저 찾으래요. 그리고 문장의 의미를 잡고,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실제 파일이나 명령 예시를 보고, 필요하면 관련 브로그로 이동해서 참고하셔라 라고 하는 거고, 컴팩션이 어렵다면 긴 회의록을 그러니까 요 좀 예를 든 거예요. 컴팩션이 뭐야? 어려워. 이랬을 때 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요런 예시를 든 거죠. 긴 회의록을 다음 회의에 가져갈 수 있게 요약하는 거. 그럼 다음 회의 때 이 요약본만 있으면 참고를 해서 계속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겠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킬이 어렵다? 그럼 스킬이 뭐야? 반복 업무를 할 때 모델이 읽는 작업 레시피라고 되어 있죠. 모델이 뭔가 처리를 하는데, 이 스킬, 반복 업무를 할 때는 이 스킬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레시피, 작업 레시피, 작업 흐름, 규칙,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장 요약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앞에 좀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용어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책을 읽을 때 아까 이런 내용이었지? 이러면서 이제 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런 용어들은요 따로 정리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용어는 고유 명사잖아요. 사람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고유 명사를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공부의 처음 시작은 항상 용어, 단어 이거에 익숙해지는 것을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일부러 따로 손으로 치기도 하고 계속 반복해서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이렇게 용어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